안녕하십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KBS 방송 때문에 직접 제 방송국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이 KBS의 공간을 빌려서 급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KBS 방송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번 판결은 유권 무죄, 그 다음에 무권 유죄, 아무 힘이 없는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오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무죄가 됐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사를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했죠. 선거법에 한성진 판사가 설령 이재명이 무죄를 했더라도 저는 따르고 항소심에서 다투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김동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승복하겠다, 김동연가 징역 이재명이 몇 년 때리도 저는 김동연을 제대로 된 판사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김동연 판사를 제가 인정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판사는요, 과거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서 73년생 전라남도 장성인데 고향을 떠나서 재판 진행이나 판결이 너무나게 편향된 정치 판사입니다. 이분이 양성태 대법원장 때는요, 전국 법관이 부의장을 했어요. 이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상당히 좌파 판사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부의장이라는 거는 핵심입니다. 제가 옛날 방송 중에 이분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 다음에 고대법대 동기 판사 인용을 해서 옛날부터 정치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비판한 방송이 요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김진성 씨가 6개가 위정이다, 이렇게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진성 씨가 6개 자백하는데 4개는 위정이 돼가지고 유죄가 돼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2개가 무죄가 됐는데요, 자백하는데도 무죄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부분은 자백했는데도 무죄로 본 거예요. 근데 김진성 씨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정언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측에서 미리 다 만들어준 신문서, 이걸 그 전날 다 예행 연습한 거, 이걸 그대로 변호사가 물으면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김진성 씨가 한 말은 예밖에 없습니다. 예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김진성 씨가 정언을 하다가 위정이 나왔으면 이재명이가 교사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측에서 미리 다 질문지를 줘가지고 물어보는 게 길어요, 질문이. 그리고 김진성 씨는 좀 예, 이거밖에 없는데, 예라고 한 사람에게 위정이 되고, 질문을 다 미리 적어준 사람은 무죄가 되고,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보통은 교사나 방조는 정범이 종속됩니다. 이 말은 정범은 김진성 씨예요, 위정한 정범은. 그런데 어떻게 정범이 위정이 되는데 교사 방조가 무죄가 된다, 이런 거는 역대 듣도 보도 못한 몇십 년 판결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판결입니다. 오늘 김동연이가 이재명에게 노골적으로 봐주려고, 이재명이는 위정을 하겠다, 위정식의 위정의 고의도 없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위정한다는 이런 인식, 정범의 고의도 없고, 즉 이재명이는 위정의 고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도 없고, 둘 다 없다, 이렇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데, 이재명이가 왜 위정의 고의가 없습니까?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가 전혀 그런 기억이 없고 안 난다는 걸 12번에게 기억을 되살리라,
12번이나 말하면서 그대로 이게 변론 요지서와 질문지까지 주는 거,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줘가지고 그대로 이게 예 하는데 그게 왜 위정을 시켜야 되는 고의가 없습니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 김전성 씨가 위정하고 있다는 걸 이게 이재명이가 왜 몰라요? 피고인이 딱 이재명이 피고인이고 김진성 씨가 정언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미리 신재현 LKB 변호사가 보내주는 질문지대로 이게 예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김진성 씨가 위정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이 충분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의 고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도 있는 이런 이게 사건입니다. 특히 김진성 씨처럼 이게 뭐 이런 정언한데 미리 질문지나 변론 요지 보내준 것도 당연히 방어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판단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이게 그 판결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이게 무죄로 만들어놨고 억지로 이게 논리를 끼워 맞추는데 그게 그래도 이게 하다못해 김진성은 최소한의 자백이 있으니까 김진성 씨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게 유죄를 하고 이재명만 이게 무죄를 해버리는 이런 데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최악의 정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에게 유일하게 판사 리스크, 바로 이게 김동연 부장이라는 이 장악이 전국 법관의 부의장도 한 최악의 정치 판사라는 거, 이게 저는 유일한 리스크다, 이렇게 제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또 주심도 있고 배석도 있으니 그나마 이게 어떻게 유죄는 왜 좌파들도 이게 유죄라고 하니까 이재명이도 이게 유죄라고 4번이나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이재명이도 스스로 실패한 위정교사다, 자기도 이게 위정교사인 걸 인정해서 다만 이게 실패한 거다, 이렇게 자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김동연 부장판사의 정치 편향에서 놓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얼마 전에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노무현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형 6개월을 이게 때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유창훈까지도 하다못해 영장을 기각시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창훈까지도 이게 소명된다고 한 이런 게 판결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최악의 정치 판결이 나오고,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좌파 성향의 김동연 부장이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이게 봐주기 위해서 내린 이런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저는 제 방송 일관되게 제가 결과를 보고 김동연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과정을 보면 일관되게 저는 김동연 판사가 또 어떤 짓을 했냐, 이 위정교사를요, 이거는 이게 총선 때 2달 동안 재판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대장동 본재판은 총선 전날도 이게 나와라, 총선 전날도 이게 이재명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게 재판을 원칙대로 진행한다, 이런 게 쇼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위정교사는 빨리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위정교사는 총선 때 2달 동안 재판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간단한 걸 1년 2개월을 끌은 게 김동연입니다. 재판 진행도 심각한 게 불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동연이가 대장동, 위례, FC, 백현동 4개를 맡고 있는데 검찰에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재판 진행은 이제 위례밖에 안 하고 나 이게 내년에 떠날 텐데 뭐 이러면서 이 재판을 계속 이재명이가 질질 끄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게 판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 진행 과정도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침대 재판 시간 끄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자가 김동연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정말 어떻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김진성 씨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김진성 씨가 지금 여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다 시킨 질문지까지 다 주고 시키고 나는 예의밖에 안 했는데 다 시킨 사람은 무죄가 되고 오로지 어쩔 수 없이 예의한 자기만의 500만 원 전과자 위정죄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좌파 패널들은 마치 김진성 씨가 검찰에 약점이 잡혀가 다른 사건으로 뭐 김인섭 씨나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위증 자백한다. 이런 게 터무니없는 말로 이게 김진성 씨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김진성 씨가 백현동이 김인섭에 10원을 받은 게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어떠한 뭐 검찰이 협박 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본인 양심에 따라 위증한 게 분명하니까 이제 그 자백을 한 이런 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바로 이제 이거 저는 항소심에 아마 이게 검찰이 오늘 바로 항소할 겁니다. 이재명이는 선거법에 시한 끌라고 일주일을 끌다가 항소했지만 검찰은 이게 오늘 바로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심에 고등법원의 그 세 분의 경력 판사들이 다시 판단하니까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아마 전원합의체로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지금 여기 그 좋아할 김동연의 그 정치 판결에 좋아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어차피 이게 그 고등법원과 최종적으로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면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필 규정으로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웬만큼 이게 그 제 예측이 좀 틀려가지고 제가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뭐 게을러서 틀렸으면 제가 시청자님께 사과부터 합니다. 왜? 유죄 논다는데 무죄가 놓으니까. 근데 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11장짜리 이혼한 모든 걸 봐도 이거는 이게 논리가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어요, 법리가. 따라서 반드시 이게 그 항소심 대법원에서 이게 바로잡힐 걸 확신하고 있고, 이거는 이게 정적으로 최악의 정치판사 김동연의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다. 제가 한성진 판사하고 비교해서 이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제가 예측 틀린 데 대해서는 뭐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워낙에 그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근데 그 오늘 바로 상고했으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판결이 바로잡혀야 된다.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그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김동연 판사 정말 이게 그 사법부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더 이상 우리 법치주의 짓밟지 말고 빨리 이게 그 사퇴하든지 사퇴해라. 저는 이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런 이게 정치 판사가 이런 이게 판결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유창훈도 이게 결국 형사 판결 안 하고 이게 민사로 갔지 않습니까? 또 사표 낸 사람 강규태도 사표 냈지 않습니까? 결국 김동연도 더 이상 사법부와 우리 법치주의를 짓밟고 더럽히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그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